1351년 원나라의 실정으로 빚어진 막대한 인플레이션에 황하의 잦은 범람이 겹치자 민생고에 누적된 불만은 백령교도의 난으로 표출된다. 동진의 고승혜원이 여산 독림사에서 도반들과 나눈 백령결사에서 비롯된 백령교는 도교와 섞이며 밀교로 기생한다. 사실 혜원은 정토 삼부경에 기초한 연불행으로 본성을 깨우친 분이나 백령교는 혜원의 가르침을 오도하며 반기의 토대를 삼는다. 원나라 재상 토크토아를 죽음으로 내몬 순제 토곤 티무르는 또 다른 황제를 옹립하려는 세력과 극심한 권력 다툼에 휩쓸린다. 주원장이 합류한 백령교도의 홍건군은 각지의 군웅들과 대립하며 세력을 확장한다. 책사 유백온의 계책으로 주원장은 서기 1363년 파양호 대전에서 군벌 진우량을 제압 후 장사성마저 제거해 중원의 주도권을 쥔다. 서기 1368년 요충지 남경을 근거지로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화북의 원나라를 내몽고와 연해주, 알타이, 시베리아로 몰아낸다.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은 중서성을 폐지해 견제 세력을 없앤 후 육부를 황제에 직속시켜 강력한 군주 독재제를 마련한다. 앞으로 닥치리를 안 유백오는 낙향하여 적천수를 지어 하늘의 비밀을 흘린다. 주원장은 황제 직속의 비밀경찰 금위위와 감찰기관 도찰원을 설치해 개국 공신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후 왕자들 또한 변방의 요새로 보낸다. 과도한 숙청이 손자 해제의 지지 기반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자 북평의 번왕 연왕은 정난의 변을 일으킨다. 황간의 도움으로 제위에 오른 성조 영락제는 황간을 중용하여 금위위를 강화한다. 뛰어난 수완의 황간 정화제독은 1405년에서 1433년까지 7차례 장거리 원정에 나선다. 운남성 출신의 회교도인 정화는 원정의 목적지가 주로 회교국이기에 원정의 수반이 된다. 수백 척의 배는 말라카와 실론에서 홍해, 입구와 잔지바르까지 6차례 항해하며 조공무역을 발전시킨다. 영락제는 정난의 변 때 자살한 검문제가 바다로 숨어들지 않았을까 의심하여 바다를 수색하게 한다. 원나라가 망한 후 티무르 제국이 강성하자 해상연맹으로 방어진을 친다. 1420년 명나라의 해군은 400척의 대형 해상요새와 250척의 장거리 순양함을 포함하여 1350척의 전함을 보유한다. 스페인의 범선보다 규모가 큰 정크선은 인도 및 태평양의 섬들과 해상무역으로 상당한 수익을 거둔다. 영락제는 1421년 1월 1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북경으로 도읍지를 옮긴다. 수성기에 들어선 선덕제는 대학사의 지위를 격상시켜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게 하고 현물경제 틀 속의 농본주의로 안정기를 맞는다. 하지만 황간을 통솔하는 태감의 권한이 강화되자 암울한 미래를 예고한다. 중화사상의 근거에 은혜를 베풀려 한 거래는 막대한 비용의 지출만 낳아 원정 때의 파견이 1회에 그친다. 선박의 건조를 금지시킨 정통제는 세부 칙령으로 2 이상의 돛이 있는 배마저 폐기한다. 해외 원정이 막을 내린 1433년 수병들은 대운하의 소형 선단에 배속되고 정화의 대형 군함들은 폐선된다. 1449년 몽고계 오이라트 부족 에센의 공략에 황간 왕진이 공명심으로 맞서다 정통제는 포로로 잡혀간다. 암울한 황제들이 연이어 즉위하며 거듭된 정쟁이 이어지자 황실의 권위는 추락한다. 재정개혁에 적극적이던 만력제는 재위 중반 이후 궁중에서 황간과 정무를 돌보며 국사를 외면한다. 대학사 장거정이 만력제의 위임 속에 모든 세금을 은 한 가지로 통일한 1조 편법을 실시하자 일시적으로 재정이 호전된다. 관료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시행한 1조 편법은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을 1대6으로 정함으로써 은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은과 금의 교환 비율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자 1대12의 비율을 유지한 유럽의 은이 중국에 유입되고 중국의 금은 유럽으로 빠져나간다. 임진왜란의 파병으로 초래된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과된 과도한 세금과 관료들의 부패, 대지주들의 과도한 이윤 착취는 명나라를 혼란에 빠뜨린다. 게다가 1615년 닥친 소빙기의 자연재해로 기후가 한랭해지며 곡창지대인 화북지역이 타격을 입자 농업 생산량이 급감해 만력의 늪에 갇힌다. 만력의 늪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 파탄난 명나라의 위기 상황을 일컫는다. 만력의 늪에 갇힌 명나라는 이자성의 농민 반란으로 파국을 맞는다.